존경하는 여러분, 오늘은 조금은 놀라울 수 있지만 의학적으로 충분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한 가지 재료, 바로 식초에 또 다른 단순한 요소를 더하면 잃어버린 듯했던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현재도 많은 남성분들이 조용히 발기 기능 저하, 활력 상실, 배우자 앞에서의 무력감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남성으로서의 자존심 문제에 그치지 않고 혈관 질환이라는 더 큰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비뇨의학과 임상에서는 발기부전이 전신 혈관 건강의 초기 이상 신호라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비뇨의학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이도현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중년 남성들의 혈관 회복과 활력 회복에 집중해 왔습니다. 제 경험이 말해주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값비싼 약이나 정체 모를 건강보조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재료와 올바른 습관이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특별한 조합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약이나 수술이 아닌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일 아침 당당히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자연의 처방입니다. 저는 곧 실제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세부 사항은 바꾸었지만 환자가 겪은 고통과 회복 과정은 모두 사실입니다. 주인공은 67세 은퇴교사 강민호 씨입니다. 평생을 교육에 헌신해온 그는 엄격하고 성실한 성품으로 학생과 동료들의 존경을 받았고 아내와도 모범적인 부부로 알려졌습니다. 은퇴 후에는 여행을 다니며 풍경화를 그리는 것이 그의 오랜 꿈이었고 서재에는 직접 그린 작품들이 줄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작은 이상 신호가 삶의 균형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진료날, 강민호 씨는 아내와 함께 제 앞에 앉았지만 아내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예전과 너무 달라졌습니다. 은퇴 후부터 잠이 많아지고 아침에도 쉽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즐기던 그림도 손에 잡지 않고 친구들 모임도 이유를 대며 피합니다. 손자가 놀아달라 애원해도 피곤하다며 소파에만 눕습니다. 제가 걱정되어 물으면 괜찮다고만 하지만 저는 압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피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활력 저하와 무기력은 남성 호르몬 감소, 혈관 기능 저하, 심리적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 활동량이 줄면서 우울감과 신체 기능 저하가 함께 찾아오는 경우가 흔히 관찰됩니다. 강민호 씨 역시 그러한 전형적 사례였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아내와 함께할 시간이 생겼는데 남편의 마음이 이미 닫혀버렸다는 사실을 아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고 남편이 스스로를 잃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한때 수많은 제자 앞에서 당당했던 강민호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만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밖으로 모시고 그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진료실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 흘렀고 마침내 그는 신분필 가루처럼 거칠고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의 칠판이 다 지워져 버린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청춘의 불씨가 남아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고 그저 비참할 뿐입니다. 평생 제자들 앞에선 늘 당당했는데 지금 저는 아무 힘도 없는 초라한 노인입니다. 그는 수많은 약을 찾아 헤맸고 고가의 남성 전문 클리닉까지 다녀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나이가 원인일 뿐입니다. 몇 달치 약만 처방받았지만 효과는 잠깐뿐이었습니다. 강민호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을 이렇게 공허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숨 쉬는 것조차 힘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과연 강민호 씨만의 이야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속으로는 말부할 고통과 상실감, 무력감, 불안을 견디는 남성들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결코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교과서처럼 모범적으로 살고 싶어 했던 그는 이제 더 이상 인생의 페이지를 넘길 수 없는 듯한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답을 잃은 학생처럼 삶이라는 시험장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쌓여있는 약봉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의지하신 약은 낡은 수도관에 임시로 테이프를 감아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물이 새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 관 자체가 막혀 있으면 다른 곳에서 터져버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임시 방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혈관을 청소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제 말을 들은 그는 멍하니 제 얼굴을 바라보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는 듯이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이요? 그리고 그 답은 약국이 아니라 바로 선생님의 부엌에 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혼란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또 다른 의사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늘어놓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를 진짜 출구로 안내하고 있다는 것을. 아직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수천 년 전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이 병을 고치지 못한다면 약도 고칠 수 없다. 저는 이 가르침을 평생 신뢰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선생님께 막혀있던 혈관을 새 것처럼 되살려줄 두 가지 특별한 식품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선생님, 지금부터 제가 드릴 처방은 단 두 가지입니다. 식초와 생강, 이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강민호 씨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단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만약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제 진단이 틀렸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말이 맞는다면 아침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 전체가 달라질 겁니다. 이것은 제 의사로서의 명예를 걸고 드리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흔한 재료들이 값비싼 약보다 강력할까요? 비밀은 바로 혈관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기부전을 단순히 활력 저하로 생각하지만 실제 원인은 혈관 건강에 있습니다. 정원 수도꼭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젊을 때 혈관은 깨끗하고 탄력 있어 살짝만 열어도 물이 힘차게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잘못된 식습관과 나이로 인해 혈관 내부의 찌꺼기와 기름때가 쌓이면서 점차 좁아지고 벽은 딱딱해지며 심장의 펌프 기능도 약해집니다. 이때 물은 똑똑 떨어지거나 한 방울조차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발기부전의 본질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음경으로 가는 혈관이 심장이나 뇌로 가는 주요 혈관보다 훨씬 더 가늘고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즉, 가장 작은 혈관이 가장 먼저 막히며 발기부전은 사실상 앞으로 심장이나 뇌혈관도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국제학회에서도 발기부전을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치료제를 복용해 억지로 압력을 높이는 것은 막힌 수도관에 강제로 물을 밀어내는 것과 같아 순간적 만족은 줄 수 있지만 결국 관은 터져버립니다. 그 결과가 바로 심근경색과 뇌졸중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압력을 억지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녹슨 관을 청소하고 다시 유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식초와 생강이 기적같은 역할을 합니다. 식초는 혈관 청소부라 불릴 만큼 강력한 세정작용을 합니다. 초산과 유기산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혈액 속 노폐물과 지방 찌꺼기를 분해하여 배출을 돕습니다. 또한 딱딱해진 혈관벽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혈관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 의학 연구에서도 꾸준한 식초 섭취가 혈압 조절, 혈당 안정,
체내 염증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다수 발표되었습니다. 즉, 식초는 막힌 수도관에 강력한 세제를 부어 눅과 기름때를 제거하듯 우리 혈관을 근본적으로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식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눅을 닦아낸 뒤에는 좁아진 혈관을 넓히고 흐름을 밀어줄 동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의 알싸한 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한 체온을 높여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남성 호르몬 분비를 자극해 전반적인 활력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초와 생강의 조합은 단순히 두 재료의 합이 아니라 서로의 작용이 증폭되어 10배, 20배의 힘을 발휘하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실제로 독일의 혈관 노화 전문가 슈미트 박사는 학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혈관 건강을 위해 수많은 약을 개발했지만 자연이 준 완벽한 조합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식초의 초산과 생강의 진저롤이 결합할 때 혈관 내피세포에서 분비되는 산화질소가 평소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효과는 약으로도 쉽게 흉내낼 수 없습니다. 사실 인류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의학과 전통의학에서도 생강은 혈액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북돋는 약재로 쓰였으며 식초는 해독과 혈액 정화에 사용되었습니다. 즉, 식초와 생강의 결합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가진 근본적 해법인 셈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섭취하느냐입니다. 아무렇게나 먹어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해야만 진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료 선택이 중요합니다. 식초는 반드시 천연 발효 사과 식초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 증류 식초는 영양이 거의 없지만 사과를 통째로 발효시킨 사과 식초에는 유기산, 효소,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생강 역시 반드시 신선한 생강을 사용해야 하며 말린 생강이나 가루로는 충분한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 1컵을 준비합니다. 너무 차갑거나 뜨거우면 위에 부담이 됩니다. 여기에 사과 식초 1스푼 약 15ml를 넣습니다. 그리고 잘게 간 신선한 생강을 천으로 짜서 단 한 방울만 떨어뜨립니다. 반드시 한 방울만 넣어야 하며 절대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는 효과를 빨리 보고 싶다는 조급함에 생강즙을 1스푼이나 넣었다가 속 쓰림과 위통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생강은 강력한 자극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정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과는 심각한 소화장애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생강은 강력한 약재이기에 과량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단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이 음료는 반드시 아침 공복에 마셔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위가 비어 있을 때 식초와 생강의 유효 성분이 음식물에 간섭 없이 곧바로 혈관에 흡수되어 빠르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특수부대가 막힌 도로를 한밤 사이에 신속하게 청소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만 위가 약하거나 속쓰림이 잦은 분들은 공복 섭취를 피하고 식사 후 약 30분 뒤에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이든 꾸준히 이어가는 습관이며 이 작은 변화가 잠든 혈관계를 깨우고 전신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러나 의사로서 저는 반드시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식초와 생강은 훌륭한 천연 재료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로 식초 원액을 그대로 마셔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한 환자가 효과를 빨리 보고 싶다는 이유로 희석하지 않은 식초를 마셨다가 강한 산성 성분 때문에 식도와 위 점막이 심하게 손상되어 응급실로 실려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따뜻한 물에 희석해야 합니다. 둘째, 당뇨병으로 치료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시작해야 합니다. 식초와 생강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건강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이미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이라면 저혈당 쇼크 위험이 커집니다. 이 상태는 고혈당보다 더 위험할 수 있으며 식은땀, 떨림, 의식소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물은 혈액을 묽게 하는데 여기에 생강까지 더해지면 혈액 응고가 지나치게 억제되어 작은 상처도 잘 아물지 않거나 뇌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모든 사람이 같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각자의 체질과 건강 상태가 다르므로 두드러기나 속불편 같은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일입니다. 제가 소개한 이 활력음료는 단순히 강민호 선생님의 발기 기능을 회복시킨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전체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오랫동안 식어있던 부부의 정을 되살려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숙제로 드린 지 한 달 만에 강민호 선생님은 아내와 함께 다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거의 그를 늘 구부정하던 그의 등이 곧게 펴지고 얼굴에는 혈색이 돌며 생기가 가득해졌습니다. 그러나 저를 가장 울컥하게 만든 것은 다시 살아난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한때 모범적인 교사로서 자신감과 청명함을 잃었던 눈이 다시 예전의 빛을 되찾은 것입니다. 진료실에 앉자마자 강민호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 나이에 식초 좀 마신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싶었죠. 그런데 일주일 만에 아침마다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믿기 어려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아내를 바라보았고 아내는 웃으며 남편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생님, 요즘 남편이 예전 모습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먼지 쌓인 스케치북을 꺼내 제 초상화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뤄둔 여행을 시작해야지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은 이제 더 이상 약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아내가 매일 아침 정성껏 준비해주는 활력수를 마시며 함께 산책하는 것이 하루를 여는 가장 소중한 의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부엌에 있는 익숙한 식초와 생강만으로 그의 건강이 회복되고 외모가 달라지고 삶 전체가 변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남성의 기능 문제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고 부부의 사랑을 회복하며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의학 전문가로서 이 조합을 강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활력이 아니라 심장과 뇌, 전신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심혈관, 뇌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발기부전은 혈관이 보내는 경고음입니다. 식초와 생강은 혈관을 청소해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이는 남성 기능뿐 아니라 심장과 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둘째, 당뇨 조절과 복부 지방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식초는 식사 후 혈당 급등을 억제해 췌장을 보호하고 생강은 신진대사를 촉진해 지방 연소를 돕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뒤 당뇨약과 혈압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던 사례가 많습니다. 셋째, 면역계를 강화해 암을 예방합니다. 두 재료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가 생기면 신속히 공격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즉, 아침마다 활력을 되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남성 기능 회복을 넘어 뇌와 심장 그리고 혈관계 전체가 젊어지고 건강해진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기까지 인내하며 함께 해주신 분들께 작은 비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바로 발끝 들기 운동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똑바로 서서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 뒤 발 뒤꿈치를 가능한 한 높이 들어 올려 몇 초간 유지했다가 내리는 동작을 하루 20, 30회 반복하십시오. 겉보기에는 너무 쉬운 동작 같지만 종아리 근육이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강력한 펌프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뇌졸중과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발끝들기 운동은 단순한 동작처럼 보이지만 발에서 심장 그리고 전신으로 혈액을 강하게 순환시키는 천연 펌프 역할을 합니다. 발 뒤꿈치를 들 때마다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온몸으로 밀어내주는데 그 결과 혈관은 더욱 탄력있고 유연해지며 혈액 정체가 방지되어 몸 전체가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됩니다. 이 운동은 하지 정맥류 예방, 혈전 방지에도 탁월하며 특히 오랜 시간 앉아 있거나 활동량이 부족한 남성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단 몇 분간 발끝들기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식초와 생강으로 만든 활력수를 마신다면 내부에서는 혈관을 청소하고 외부에서는 혈액을 강하게 펌프질하는 셈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건강과 활력을 동시에 되살리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발끝들기 운동을 저는 여러분께 드리는 또 하나의 선물로 생각해 주십시오. 매일 아침 기적의 음료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힘차고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하루를 여는 습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성이라면 누구나 속으로 고민하지만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그러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존경받던 한 교사가 무너져가는 과정을 통해 왜 우리 몸에 혈관이 막히는지, 그리고 값비싼 약이 아니라 부엌 속 평범한 재료인 식초와 생강이 어떻게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해답은 여러분 눈앞에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비싼 약에 의존하며 나이 탓만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현명한 식습관과 작은 습관을 실천해 몸속에 잠든 본래의 힘을 깨우시겠습니까? 의사로서 또 여러분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식과 방법보다 더 중요한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좋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실천하는 인내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켜낸다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황금 섭취법, 용기를 내어 단 2주만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분명 여러분의 몸과 삶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침마다 몸의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신체의 작동 방식이 달라지는 것뿐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의 눈빛 속에서 다시 살아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망설이지 마십시오. 내일 하겠다는 말은 곧 여러분의 활력이 하루 더 잠든 채로 머무르게 두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내일 아침 부엌에서 식초 한 병을 꺼내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함께 보고 계신 아내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내일 아침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그 기적의 활력수를 한 잔 준비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마음이 담긴 그 한 잔은 어떤 보약보다도 더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한 내용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되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친근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건강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심이 서셨다면 댓글에 내일 아침부터 식초와 생강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용기 있는 다짐은 단지 개인적인 출발에 그치지 않고 같은 고민으로 힘겹게 싸우고 있는 수많은 남성들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함께 응원하며 함께 다시 뜨겁고 강인했던 젊은 날의 자신감을 되찾아 갑시다. 여러분의 모든 아침이 활력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